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견인차 갱단과 총격 사건의 배경, 그리고 부모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캐나다의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토론토에서 총격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견인차 갱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하면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특히 토론토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도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견인차 갱단의 범죄 활동이 급증하면서 토론토가 총기 폭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토론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작년 대비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살인사건도 20% 증가했죠. 이와 같은 급증의 원인은 바로 견인 트럭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토론토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중 약 7건 중 1건이 이 견인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갱단들은 한때는 주먹다짐으로 영토 싸움을 해결했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밀수된 총기로 서로의 영역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캐나다로 밀수된 총기는 토론토에서 발생하는 총기 범죄의 90%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견인차 갱단들이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 갱단들은 마약을 운반하거나 가짜 자동차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사취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차량을 견인하는 사업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 갱단들에게는 거대한 돈벌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갱단들은 사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견인 및 보관료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사고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토론토 경찰은 견인차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기 밀수와 관련된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총기 밀수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총기 규제가 매우 엄격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국경을 통해 밀수된 총기가 범죄 조직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순찰기관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국경에서 압수된 총기가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밀수된 총기들은 조직 범죄에 이용되며 이는 견인차 갱단의 폭력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캐나다에서 압수된 총기 약 2만 5천 개가 미국에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를 넘어 국제적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토론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견인차 갱단과 총격 사건은 단순히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토 경찰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미국에서 부모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부담과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와 엄격한 이민 정책에 미국의 장기적인 번영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낳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미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문제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출산율은 기록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작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2명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의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녀 양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 비싸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생산성과 혁신이 감소하며 미국 경제의 활력과 성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 양육 비용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을까요? 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비용 중 하나는 육아 비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연간 평균 육아 비용은 약 11,582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나아가 주택 비용도 급등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 증가로 인해 부모들은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의 약 64%가
재정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부모를 위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JD 벤스 상원 의원은 자녀 세액 공제를 현재보다 크게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 감소를 막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라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단순히 인구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